연말 특집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방송이니만큼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UN 난민기구 제임스 린치 한국 대표와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우성 씨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I'm James Lynch, the UNHCR representative in Korea. 안녕하세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처음 출연하시는 건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 사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을 가끔 시청하거든요. 그러세요? 어떠셨나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만한 커다란 이슈들을 이렇게 굉장히 심층 있게 보도해 주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를 연말을 맞아서 또 난민 이슈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시청해 주신다니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스튜디오에 오늘 이분들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유엔 난민기구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특히 제임스 린치 대표께서는 이번 70주년에 대한 감회가 무척이나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On the 14th of December 1950, the Gener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to create UNHCR to deal with the aftermath of refuge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an organization that was supposed to resolve the issue of refugees in 3 years finds itself still in existence 67 years later. Sad that the world still has a need for UNHCR. Sad that the number has not gone down since the Second World, but has gone exponentially up. So those are the two kind of feelings that I have. It's mixed. 사실 저 역시도 난민 기구가 처음 일할 때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인 접근을 했어요. 네네. 뭔가 그냥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 활동, 나눔 그렇게 접했는데 사실 캠프를 방문하고 그들이 직면하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기로점이 어디에서 발생됐으며 그 발생된 문제들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 그리고 6.25라는 어떤 참혹한 시간과 굉장히 닮은 사람들의 시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난민을 바라보고 난민을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류가 이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재앙의 문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를 해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난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올 한 해 코로나19 공포 속에서 잊혔던 난민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의 한 마을. 곳곳에 돌무덤이 즐비합니다. 지난달 9일 밤 이곳에서는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반군의 총칼에 희생됐습니다. 11월 초부터 시작된 정부군과 티그라이 반군 간의 전쟁은 반군 세력이 지방선거를 단독으로 강행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한 달간의 교전으로 100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5만여 명은 수단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어린이나 청소년입니다. 300명 수용 가능한 이곳에 몰려든 사람들은 벌써 2만여 명이 넘습니다. يعني هم بيتكلموا بيقولوا يا هم الحروب يعني احنا في الحروب ما متنا نموت بالجوع لحد هسه ما في منظمات بيقولوا ما جاتهم.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온 이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전쟁과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It's very hard to live everywhere. يعني we just want a place to live as a human. يعني. 유럽 최대의 난민촌 모리아 캠프는 2,5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미 5배가 넘는 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는 이곳에 화재가 발생해 캠프가 모두 불탔습니다. 캠프에서 수십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격리 예정이던 난민들이 소요를 일으키며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캠프 주변에서 노숙을 시작한 난민들. 추위와 굶주림에 코로나19 감염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In very bad situation because at night is very cold and we have nothing. 그리스 정부는 임시 수용 시설을 마련했지만 난민들이 원하는 건 망명과 정착입니다.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내전과 전쟁으로 시리아는 포화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동안 670만 명이 난민이 되어 국경을 넘었습니다. 레바논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레바논의 경제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의 삶도 그만큼 더 척박해졌습니다. ما عاد دحج حصلت دحجها ثابت دحج هنا عم يجيبها هريانة والله ما ينام عليه بس شريد نسوي من الضيمة الواحد شريد نسوي ما عندنا شيء 비좁고 열악한 난민촌의 환경은 철저한 방역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난민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ما في عنا بدل الكمامة عم نحط هاي هيك وسيلة بعدين بدل الكمامة ما في عنا مصاري خرج نشتري هالشيء هذا 이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온갖 재난과 거기에다 전쟁까지 겹치면서 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난민들의 숫자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말 현재 7,950만 명이 강제 이주 대상자라는 거예요. 네네. 통계를 발표한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전년보다 무려 900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이제 귀환민의 숫자도 상당히 줄고 있어요. 90년대에는 매해 한 150만 명 정도의 난민, 강제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는데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은 매해 한 36만 명꼴. 그러니까 이 분쟁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장기화되면서 난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There's continued conflicts based on not just political issues, but also on ethnic and nationality lines. And so what we see is a world that hasn't got better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the humanitarian issues. 정우성 씨는 난민 친선 대사로서 매년 현장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어디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라고 한 곳을 찝기는 어려워요. 모든 지역에서의 모든 사연이 다 너무나도 강렬하고 인상 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캠프, 미얀마 로힝야 캠프촌의 규모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90만 명에 육박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냥 도시가 하나 그냥 형성이 네. 돼버린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목격했을 때의 그 충격은 엄청나죠. 네, 로힝야 난민들의 고단한 삶은 이미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족의 집단 이주를 강행하면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살길 희망하는 그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국경 지역의 쿠투팔롱. 이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촌이 형성돼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로힝야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생겨난 거대한 마을입니다. 로힝야 사람들은 미얀마 서쪽 지방에서 살아온 소수민족. 종족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며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이들이 자국의 원주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적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유엔이 인종 청소라고 규정할 만큼 잔인한 토벌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십만 명의 로힝야 사람들이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향했습니다. 로힝야 사람들이 모여든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난민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과 이방인이라는 신분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난 3일 쿠투팔롱 난민촌. 로힝야 사람들을 실은 버스들이 난민촌 입구를 빠져나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촌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10만 명의 로힝야족을 이주시키기로 한 것. 이들이 도착한 바샨차르는 육지로부터 배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외딴 섬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쾌적한 환경을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로힝야 사람들은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বেশি চিন্তা যে আর আর অসুস্থ বলা ধরে নিয়ে যার বলি হলিও আর আর মারি ফেলে হারিব দে এবার মাথার ডর বেশি যে এবার বই আর বাতাস হলিও আর হইকা দাইও 네, 두 분 모두 영상을 몰두하면서 시청하셨어요. 아마도 모두들 직접 쿠투팔록 난민 캠프 현장을 다녀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난민을 만나더라도 어떤 캠프에 가더라도 희망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고국의 평화가 돌아오면은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네. 이들에게는 그런 희망의 눈빛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평생 살았던 내가 고국이라고 믿었던 내 땅, 그 국가에서 너희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야. 시민이 아니야. 나가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들인 거죠. 네. 문제는 이 아까 영상에서 봤던 이 로힝야 난민들이 현재도 강제 이주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이 바로 섬이 사이클론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홍수 같은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네.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The real problem is not in Bangladesh. It's to improve the conditions in Myanmar, where people can voluntarily, safely return home, and that return will be sustainable.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로힝야 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직 난민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던 사건이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이었죠. 그 당시에 정우성 씨 소신 발언을 하셨고 그 때문에 많은 비난도 받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여쭤봤나요? 아니에요. 네. 그 난민에 대한 어떤 오해로 인해서 우려를 표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우려의 목소리가 진실에 가깝냐? 그렇게 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럼 뭐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고 있고 그리고 난민 지위 신분을 얻어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때의 그 난민들이 그만큼 이 사회에 위험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가는 아니라고 지금 증명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난민을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정우성 씨. 많은 분들이 난민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도 어려운데 난민만 먼저 도우라는 거야?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삶도 누군가의 삶에 우선시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만큼 복잡한 사회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난민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큰 인류가 함께 연대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유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 나누자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I think the individual giving is impressive in Korea, that we become one of the largest, I think we're now number 3 in the world in individual giving. That's the citizens giving small amounts to UNHCR to do its work. So I would like to say that our great appreciation for what Korea and the people of Korea have done. 네, 알겠습니다.